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매년 세계 군사력을 여러 항목에서 살펴보며 순위를 매기는데요. 14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등장하다 보니 한국의 군사력 순위도 궁금해지는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듯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군사력을 대충 측정하는 것이 아닌 병력, 무기수와 전시 동원 가능 인력, 국방 예산, 경제력 등 60개 이상의 개별 항목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해내는데요. 2017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쉽게도 11위에 그쳤는데요. 그 아쉬움도 잠시, 놀랍게도 단 1년 사이에 7위로 발돋움하며 일본보다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부터 작년까지는 꾸준히 6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과는 다르게 매년 순위가 달라지며 불안정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한국은 올해 유난히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순위 5위로 올라서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도 군사력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위부터 4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순위라는 건데요. 이 4개의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땅이 넓은 편에 속하며 군사적으로도 용이한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많아 군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기에 높은 순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임에도 한국의 군사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모습이 맞득자는 나라가 있는 듯합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현재 군사력 순위 3위인 상태인데 한국의 군사력이 자신의 순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고 상당히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에 관심을 보이며 특집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它位于朝鲜半岛的南方，仅10万平方公里的国土上，却生活着5200万人。就是这样的一个国家呢，其整体军事实力常年来都能排进世界前10。就在美国公布的全球火力指数排行榜上呢，韩国就位列第7，整体实力还要超过5常之一的英国。因此，许多韩国网友都认为，如果将韩国放在欧洲的话，韩国很有可能成为欧洲霸主。但是事实真的如此吗？ 해당 방송은 한국의 군사력 현주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문을 가진 채 군사력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今天老兵就和各位聊一聊韩国的军事实力。韩国的国军总兵力为69万，在世界上排名第6，其中陆军56万，海军6.7万，空军6.3万，另外尚有预备军304万。听到现役这个数字的时候，大家是不是吓了一跳啊？这代表着每70个韩国人里面就有1名士兵。 这和许多人印象中的韩国并不相符，其主要原因呢是韩国有美军驻军，需要美国提供军事保护。但是老铁们仔细一想就能够明白，既然韩国的经济和科技水平都十分发达的话，其军事实力还会弱吗？在陆军方面，韩国拥有各种型号的主战坦克约2400辆，其中 K1 主战坦克1000辆 ，K2 主战坦克600辆，装甲运兵车3500辆。 光是其105毫米的牵引火炮就有大约3500门。在精准火炮打击方面呢，韩国有着相当不错的实力。该国的军队装备的坦克也是自主研发生产的，全球只有少数几个国家能有这样的实力。而在人数上，韩国的陆军人数呢是英国、法国、德国以及意大利4个国家陆军人数总和的2倍。因此，也有不少韩国网友吹嘘啊，自家的陆军亚洲第1，横扫欧洲完全不是问题。 不过老兵看来呢，虽然韩国陆军的武器确实有一定的吹嘘资本， 한국의 육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국산 탱크인 K2 흑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설명한 것 외에도 한국에는 많은 무기가 존재하는데요. 천무다연장 로켓, K9 자주포 등 한국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은 한국의 육군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않고 공군과 해군에 대해서도 알려주며 한국의 군대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는데요. 而在空军方面呢，韩国空军是拥有600架以上先进战机的现代化空军，其中3代机的规模超过了200架，并且韩国还订购了60架 F-35战斗机，目前已经装备了32架。从战斗机的规模和质量上来看呢，韩国空军的实力已经接近日本了。除此之外呢，韩国还装备有100架左右的 T-50教练机。 在战时呢，可以转换为轻型战斗机，而相较于陆军和空军，韩国的海军则和其他沿海国家不同，并不是很受到重视。老兵认为，这很有可能跟朝鲜海军的实力不强。不过再怎么不重视，韩国海军在世界上也是有着不错的水平的。该国装备有大量的新型驱逐舰、护卫舰和2栖攻击舰，而其中世宗大王级更是一个万吨神盾舰。
其舰艇总吨位更是超过了20万吨。再加上韩国在国际军火市场上的增长速度很快，可以说是个军火销冠。再加上它和美国走得很近，可以拿到很好的军事资源。从纸面数据来看呢，韩国的军事实力确实不错。 한국의 군사력은 정확하게 자료화되지 않은 내용들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해당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10위를 차지하며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이에 한국은 올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이라는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한국은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천공2를 사우디에 4조 원대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 전차를 추가 구매하겠다며 나선 상태이며 K9 자주포는 루마니아에 환대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나라와도 한국의 방산 수출은 활기를 띄우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韩国再怎么锐意进取，也不能在短时间内超越他们。如今作为老牌强国，英法德更是被誉为欧洲的三驾马车，三者呢都是经济强盛、科技先进的发达国家，其中英国和法国更是核武器拥有国之一。 德国则是世界第4大经济体，科技和工业实力雄厚的一逼。哪怕咱们抛开核武器来讲，在空军和海军方面，英法两国的远洋作战能力呢，就是韩国所不能比的。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유럽이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현무5의 성능을 알게 된다면 쉽게 유럽보다 능력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를 파괴할 수 있으며 폭발력은 8톤으로 세계 최대급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험 발사는 성공적으로 마쳐 전력화에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한국은 현무5의 시험 발사 성공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거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현무5는 준핵무기급 미사일로 보는 상황이기에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핵폭탄에 비할 바 없는 수준을 지닐 가능성도 존재하죠. 그렇기에 유럽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멘트에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해당 방송에서는 영국이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한 해군을 지니고 있었기에 행상 전투 능력 자체만으로도 한국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듯이 말했는데요.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프랑스와 한국 군대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而法国呢，一些人可能会受限于法国的投降问题，而留下一个法国没实力还没胆子的印象。他的陆军部队中装备1000辆主战坦克，装甲运输车呢也和韩国是不相上下。 除此之外，法国更是当今除了美国之外唯一可以建造核动力航母的国家，其空军部队更是有500余架战斗机，其中呢，光是4代机幻影就有345架。夸张点来说呢，法国可以说是军事规模缩小版的美国。然后我们再来看看德国，德国可是世界有名的军工强国了，它最厉害的地方呢，在于其制造技术，无论是大型武器装备还是精确制导武器，德国都造得出来。 유럽의 국가들의 군사력과 방산 기술에 대해서 강조하는 듯한 방송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유럽이 한국 방산 산업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표적으로 최근 프랑스가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주장하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인데요. 폴란드를 필두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 내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자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불리는 프랑스가 앞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마크롱 대통령이 눈에 띈 이유는 유럽연합의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우리는 미국산 무기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라며 유럽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두 나라를 직접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하며 강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알게 된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견제당하고 있는 상황을 한국 대사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CNN과도 같은 유명 외신들도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퍼뜨리기는 했으나 자국 무기를 수출해야 하기에 한국의 기술력을 좋게 보고만 있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또한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럽은 독일 방산 산업의 주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유럽 국가에서 선전을 보이는 것을 보고 긴장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방산업체들이 유럽 각국 고위직에게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 유럽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고 있기에 한국 또한 이에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중국 방송은 유럽의 세 나라가 현대 작전 경험이 한국보다 더 많은 편이지만 한국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상황을 전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에 중국인들의 반응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도 안보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다수 존재했는데요. 이런 반응들만 보더라도 점차 군사력뿐만 아니라 방산업계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견제하고자 제작된 방송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견제들이야말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안보에 많은 힘을 쓰고 있기에 지금의 안전한 한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한국 군사력이 기대됩니다.